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국민 담화 한 15분 정도 하고 네. 뭐 2시간이 네. 넘을 정도의 네. 일문일답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국민 눈높이 네. 이것을 한동훈 네. 국민의힘 대표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회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견이었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3년 가까이 되는 동안 처음으로 네. 직접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 그러니까 그 앞에 회견에, 그러니까 담화에서 했죠. 초반에서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는 그런 네. 태도, 그리고 진심으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다라는 표현, 이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문일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특감과 관련된 문제. 네. 근데 이제 먼저 특감은 이제 해결책이지만 진단, 즉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데 좀 해명이 길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해명보다는 그런 어떤 해명보다 인정할 것을 확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좀 구구절절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더 강변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바라보기에는 담화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일문일답 부분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았을까? 조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고 악마화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 뒤에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번의 기자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기자가 사과한 이유가 뭐냐? 맨 처음 기자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아까 담화에서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뒤에 부분에서 부산일보 기자가 또다시 일어나서 거의 뒷부분인데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그렇다면 왜 사과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일일이 지금 지지하고 한 분들에 대해서 밤새서 답변을 하신 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럼 그게 사과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사과는 정확하게 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처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앞이가 또 안 맞다고 전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어떤 처신인지 앞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건 그 처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사실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좀 순진해서. 순진해서라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보내주는데 일일이 답변한 게 뭐가 잘못이냐. 남편인 대통령한테 대한 조언이라든가. 네네. 뭐 참모들한테 너무 혼내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좀 더 부드럽게 그런 것은 그렇죠. 어떻게 그게 국정 개입이고 관여냐 국정농단일 수 없지 않느냐. 유경수 여사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우선 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이 중단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원로들까지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까? 자,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아까 전반부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해야 한다. 예. 즉,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대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제목이 뽑힌 언론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아까 중간 부분에 가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자, TV조선 기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아니,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제라는 말이 딱 들어가자 대통령이 갑자기 질문하는데 끼어듭니다. 자제요? 하더니, 아니,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판단해서 꼭 해야 할 것은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가 네. 또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전면적인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네네. 여론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곧 있을 APEC이라든가 네. G20 네. 그 정상회담 때도 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이번의 경우는 동반 자, 외교에 나서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라. 네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렇죠.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중단을 하겠다. 지금도 저기 국가 수반이 오면 외국 네. 그 수반이 오면 지금 영부인이 나가서 함께 이제 그 사진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판단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예. 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또 여론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연합뉴스 여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뭐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심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지금 어제도 김건희 여사가 본인한테 여보 가서 국정 잘한 점 이런 거 자화자찬하지 말고 많이 하지 말고 사과 많이 해 예. 라고 했다. 이것도 농단이냐라는 식으로 뭐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한 네네. 남편의 책임으로서 내가 지금 사과를 하는 걸로 대신하겠다 그런 네.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죠. 예. 내 사과로 예. 대신할 테니 그리 그렇죠.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고 이 모든 예. 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과거 이명수 기자라든가 또 최재형 목사 나아가서는 명태균과의 그런 통화 네. 이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시절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런 소통의 문제 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것을 바꿨어야 하는데 네. 본인도 못 바꾸고 아내도 못 바꿨다.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의 조금 뭐 네네. 근데 해명보다는 변명 쪽에 더 그렇죠. 많은 비중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시간이 예, 굉장히 좀 길게 할애가 됐고요. 그렇죠. 결심하고 하겠다라는 어떤 느낌이었고 TV조선 기자였습니다. 대외 활동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벌어진 건 사적인 활동, 즉 전화. 사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나눈 내용이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자 질문을 하자 대통령이 맨 처음 말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작을 거죠.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변명에 좀 치중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겁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나 혹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칭 목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명태균 씨와의 어떤 사적 통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해명은 이겁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자기는 사람들 만나서 뭐 지쳐서 돌아와서 그냥 잤는데 아침에 딱 깨봤더니 아침까지 안 자고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자에 일일이 답장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자고 그걸 하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는데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도리다. 라고 김건희 여사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시중에서 여러 가지 뭐 찌라시 형태의 소문들이 나돌고 있고 네. 언론에서도 알 만큼 많은 그런 내용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른바 국정 개입이라 할까? 네네. 인사 개입. 네. 그런 사례들을 오늘 대통령 회견 자리에서 기자가 또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단호한 입장 표현이 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내는 사실 그냥 뭐 국정 조언해 주는 거, 예, 예. 또 필요한 소통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 예. 뭐 그런 남편이 대통령에게 아까 이 표현이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선거 부인이 선거도 함께 치르고 그것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공직자는 아니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에서 내가 너무 야단만 치니까 당신 좀 부드럽게 해라든지 그러면서 역대 영부인들도 모두 다 그렇게 그 우회적으로 어쨌든 도움을 줬다. 그러면서 유영수 여사까지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야당 역할을 하지 했다.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실에 야당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 요감 먹기에 잘 이렇게 그 도와주고 있는 건데 이걸 갖고 침수봉대에서 악마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조금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과는 그렇죠.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속 시원한 네네.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런 발언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에피소드들이 많았다. 예. 밤새서 뭐 자신의 핸드폰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것을 왜 굳이 언급을 했는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명태균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8일에는 명태균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지금 받게 되어 있는데 네네. 우선 명태균과 관련한 세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공청 개입, 네. 여론 조작, 네. 창원 산업단지 네. 지정에 개입했다. 네네. 이런 문제인데 네. 우선 지난번 네.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도 해명을 했죠. 예. 그게 이제 거짓말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2번밖에 통화를 안 했다. 그렇듯 경선 때만 통화를 하고 경선 막바지에 그냥 잘라버렸다. 단절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취임식 전날까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비서진들과 만나서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마지막 취임식 날 전화가 온 건 그 전에 너무 내가 매정하게 잘라버렸기 때문에 축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서운할까봐 내가 받았다. 예. 받아갖고 뭐 수고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비서실에서 판단하기를 너무 설명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그 경선에서 마지막에 단절을 했다.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죠.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네. 당시 공천 개입 문제. 공정 개입 문제, 네. 재보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안 했다는 취지의 얘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당에서 다 결정돼 있었던 거고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총선이라면 모를까. 재보궐은 당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그것도 뭐 공관위 있어 하는 줄 알았더니 재보궐만 따로 또 공천 관리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정진석은 지방선거에 공천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윤상현이 따로 하더라. 그럴 정도로 나는 누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미 당에서 다 알아서 결정한 일인데 내가 개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어쨌든 취임 전날 네. 외국에서 온 특사들 응대하는데도 네, 뭐 정신이 없었다. 정신이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된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게 관여를 할 필요도 없고 조작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이거는 기자가 잘못 물어봤어요.
그런가요? 대통령실에서 조작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명태균이 여론 조작, 쿠킹, 마사지가 아니라 쿠킹하고 해서 그동안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혹은 있습니다. 그건 명태균한테 사실 해당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과 명태균의 관계에서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여론 조작을 해서 이게 공표한 게 아니에요. 선거 기간 동안 명태균이가 여론조사를 돈도 안 받고 계속 해준 거예요. 예. 그 대통령실에 들어간 다음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의혹인데 그러면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김영선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 이 문제거든요, 핵심이. 그러니까 기자가 그걸 명확히 물으셔야 하는데 구분을 그 했어야 3억 되는데. 7,500 예, 그렇죠, 그걸 그렇죠.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주는 안 줬다. 대신에 지금 명태균은 서울 가서 공천을 받았다.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 그게 제일 그렇죠. 핵심 아닙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지금 명태균과의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가 해명을 해야 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갈등 문제. 이 부분은 지난달 21일 양자 회동 면담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갈등이 심하기는 심하구나 한 것을 다 느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속 시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두루뭉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이거였죠. 언론이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1. 그 다음에 2.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다면 그게 정치냐. 정치가 아니다. 같이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공공선, 공동의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어떤 정치적 어떤 일을 한다면, 다 해소될 문제다. 그것이 하면.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고 네네. 다 해소되는 거 아니냐. 네.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하다 보면 다 접착제가 돼갖고 해소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응어리를 가지고 또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갈등이 있었다. 일하면서 풀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네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얘기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좀 인정하는 듯한. 이 회견 자체도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한 날 4일 날 최고위에서 이 얘기했는데 오후에 추경호 들어오라 해가지고 추경호가 건의하니까 7일 날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고 그렇죠.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중심은 추경호다. 네. 그러니까 한 대표도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건 나한테 물을 거 아니다라고 그냥 해버렸죠. 네. 그래서 오늘 회견으로 윤한 갈등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 유난 갈등에 대한 어떤 답변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안 등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일문일답 등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면 유난 갈등에 대한 어떤 대답이 어떻게 나오든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봤을 때 과연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절박함이 별로 안 보이고 여전히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돈다라는 만약에 비판이 이어진다면 한동훈 대표가 더 난감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야 관계에서는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치 선동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특검은 특검과 특감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특검도 역시 악마화하는 그런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특감도 국회에서 할 일이다.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합의할 일이지 내가 왈부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시키고 안 연계시키고는 당에서 할 일이다. 당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사실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또 수사가 팀 꾸리는 것까지 다 결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그렇죠.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네네. 헌법 시스템과는 어긋난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 오고 네. 이미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조차 소환조차 못했지 않느냐. 네네. 그 얘기죠. 문재인 그렇습니다. 정권 때도. 네네. 그런데 또 한다는 것은 그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수사를 당하는 인권의 문제까지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대통령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14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하겠다.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 불출석한 거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말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뭐 7인회라든가 8인회 김건희 라인 네. 그 청산 문제는 이제 마이너한 문제고 네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네. 그게 지금 모든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주문하는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장황한데 이 부분도 어쨌든 하겠다라는 것으로 방점을 찍히는데 다만 시기가 좀 늦춰질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원활히 신속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속 집행할 때까지는 좀 봐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일단 뭐 취임을 하고 뭐 하고 하는 와중에 외교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기는 좀 유연하게 예. 이렇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김건희 라인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들린다. 그거 역시 좀 그렇게 적절한 어떤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대목에서 이제 국정농단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 다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되묻고 그 다음에 일일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개통을 지키지 않고 와서 보고하는 건 난 야단친다. 즉 대통령실이 기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 이외의 어떤 업무 같은 것은 그렇게 차단하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통령실에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초기에 장제원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미 솎아냈다. 그러므로 뭐 지금 김건희 라인이라고 이름 명명부터가 사실은 대단히 의도적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시간이 넘도록 담화와 일문일답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국민들이 실제 궁금증이 해소되었느냐 하는 문제와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향후 전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